직진은 12분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주가는 1941.8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입니다. 내일 증시 어떨까요?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의 국내 변수를 어떤 점들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비롯해서 주말에는 수출 지표 그리고 오늘 물가 지표까지 월말 월초 국내 매크로 지표들이 대부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변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대외 변수라든지 외부 일정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크로 일정을 제외를 하면 증시 내부의 수급 여건이 계속해서 시장 등락을 결정짓는 가장 민감한 변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10월 이후 매도 스탠스로 일관을 하던 외국인이 최근 3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세한 변화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이끌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주요 저항선 돌파의 원동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 매매 동향이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우리 증시 내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 해외 쪽에서는 어떤 점들 보세요? 네, 앞서 언급한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역시도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강하게 이제 베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 매매에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정치적인 변수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우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서 유로그룹 회의 그리고 EU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이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독일의 반대가 좀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합의보다는 좀 진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쪽 상황을 보면 재정절벽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정절벽 회피를 위한 큰 그림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 조율에 있어서는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만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확대를 하거나 기조적인 매수 스탠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좀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정치 이벤트를 제외를 하면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컨센서스상으로는 51.5로 이렇게 예상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3개월 연속 기준선을 상회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전월 51.7보다는 좀 둔화되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개선세가 목격이 된다면 추가 반등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예상에 부합되는 수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샌디 효과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여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재정절벽 이슈가 여전히 증시를 뒤흔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가 9.5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을 현재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점도 특징이네요. 자, 그러면 내일 증시는 어떨까요? 반등세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망과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이제 대내외 변수를 점검을 해보았는데 종합을 해보면 현대 반등 흐름은 정치 변수에 대한 어떤 좀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외국인의 안전자산 선호 쏠림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이제 반등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상황은 그리스 지원이 타결이 되면서 리스크 수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번 주 이제 유로그룹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 과정,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들릴 수가 있고요. 또 미국 역시도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인 상승 흐름을 염두에 둔 시장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 연장선상에서 접근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대형주들의 퍼포먼스가 양호한 편이고 또 반등을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뒷받침되는 대형주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이 이제 반대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소외주라든지 낙폭과대주 쪽으로 트레이딩 접근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반등을 염두에 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종목에 대해서는 낙폭과대주에 대한 그런 트레이딩 관점의 의견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증시 미리 전망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 동시효과 중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